17차시 우리 교과서 62에서 65쪽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물리학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그 물리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뭐 이렇게 복습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든요. 이거는 물리학원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 배운 거 복습을 해보면요. 자, 이거는 아무나 못할 건데요. 이게 철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F라는 일정한 힘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 힘드냐면 힘을 가면 속도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레의 속도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일정한 힘을 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철수는 그걸 해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정한 힘 F로 S만큼 수레가 이동하는 동안 힘을 가했다라고 하면 이때 그 철수가 한 일은 잠시만요. 이게 대본을 꺼내야 된다. 철수가 한 일은 힘이 일정하니까 그냥 FS가 되겠죠.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요건 뉴턴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럼 이 F는 뭐겠습니까? F는 합력입니다.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요. 이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데 이게 왜 이 법칙으로부터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은 미적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제2법칙이 식이 이렇게 되죠. F는 m dv dt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걸 약간 변형시켜서 ds를 이제 분자 분모에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ds dt에 dv ds 그러니까 얘네들을 새롭게 이렇게 분모 분자에 둘 다 곱한 거죠.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요만큼이 속력 V가 됩니다. 속력 V. 그래서 얘가 MV에 DV 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는 이제 얘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ds를 곱해줍니다. 사실 수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대충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FDS는 MVDB 이렇게 되고 양변에 이제 인테그랄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인테그랄. 그래서 위치가 0일 때 속력이 V0, 위치가 S일 때 속력이 V.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F가 상수면은 그냥 FS가 되는 거죠. 왼쪽은 상수가 아니면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을 V0에서 V까지 이렇게 한 거죠. V를 V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V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W로 정의되는 거고요. W가 델타 K하고 같다라는 식이 되죠. 그래서 요게 그냥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결국에 그 F는 합력이 되고 요 일은 합력이 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지 이제는 대략 알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W는 델타 K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제가 물리학원에서 얘기해 줬었습니다.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아니라 그랬죠.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이 가상의 상황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 지표면 근처에서 자연낙하 운동으로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높이가 h1 위치에서 질량 이민 물체가 연직 윗방향으로 v1으로 던져졌다라고 하고 이 순간을 처음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얘가 시간이 좀 지나면 속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속력이 v2로 줄어들었고 위치가 h2일 때를 나중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어 볼 거예요. 그러면 중력은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중력은 마이너스 mg죠. 예, 마이너스 mg가 되고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하면 되니까 h2 빼기 h1 하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이 음수가 되죠. 예, 요거는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음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얘가 위치가 변하는 방향은 윗방향인데 힘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속력이 느려집니다.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의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하면 되죠. 요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첨자 1이 붙은 것은 다 왼쪽에, 첨자 2가 붙은 건 다 오른쪽에 넘기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되죠. 그래서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보존되죠. 예. UK 거꾸로 하면 건국대. 저랑 관계없는 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요를 또 우변으로 다 넘겨보면 U2 빼기 U1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 K2 빼기 K1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델타 U 더하기 델타 K는 철수아니고 0이다. 이것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되고요. 다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을 여러 번 이제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또 약간 이렇게 꼬라지를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델타 U는 델타 K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식의 출발점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곧 합력이 한 일이었고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는 식으로 출발해서 이까지 왔었었죠. 그래서 보면 똘똘마리로 이제 얘가 또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이게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이 식 자체가요. 네.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죠. 네. 이게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다. 얘도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mgh2 빼기 mgh1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음의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 곧 탄성력이 한 일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길이가 요런데요. 여기서 이제 A만큼 잡아당긴 다음에 가만히 놓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용수철이 운동 방향으로 처음에는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속력이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가 늘어난 길이가 x1일 때의 속력을 v1 그리고 이 순간을 처음이라고 두고요. 얘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원래 길이에 더 가까워지면서 속력이 더 빨라질 겁니다. 그때 속력을 v2, 그때 늘어난 길을 x2, 그리고 이 순간을 나중이라고 했을 때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탄성력이 한 일은 결국에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근데 탄성력은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fx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니까 그래프가 요딴 식이 되고요. 이때 요 면적이 탄성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근데 잘 계산해야 돼요. 음수인 것 같지만 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적분 구간을 배웠으니까 이제 적분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음수죠. 근데 지금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길이가 x2 빼기 x1이거든요. 나중이치 빼기 처음이치니까. 그러니까 x2 빼기 x1이니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고 그다음 요 길이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평균값이라 볼 수 있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평균값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k 마이너스 kx2 더하기 마이너스 kx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kx2 더하기 kx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에는 탄성력이 한 일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방향 왼쪽이고요. 그다음 탄성력도 왼쪽이니까 탄성력 양의 일을 한 게 맞고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성력이 한 일 여기다 적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kx2 더하기 kx1 곱하기 x2 빼기 x1 하면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 2분의 1 m의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m의 v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식 정리해 보면 여기 x2 제곱 빼기 x1 제곱인데 빼기 x1 제곱에 빼기를 곱하면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 2분의 1 m v1 제곱 여기로 넘기면 첨자 1이 붙은 거는 좌변에 플러스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은 2분의 1 k 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v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2는 이끼리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여기 보면 2분의 1 k x2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넘기면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k x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v2의 제곱 해서 역시 영국은 보존되죠. UK 유나이티드 킹덤입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요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뭐 부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편리하니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더 편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부호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좀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제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되지 않고요.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 그리고 탄성력이 한 일 하면 합력이 한 일이 되죠.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탄성력이 한 일 하면 모든 힘이 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합력이 한 일이니까 델타 K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얘네들이 뭐가 되는지 알아냈죠. 마이너스 델타 U가 됩니다. 중력이 한 일과 탄성력이 한 일은 각각이요. 그럼 얘를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되죠.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관련된 모든 식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0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보존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얘가 움직이는데 마찰력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마찰력이 일을 한 만큼, 그러니까 Fs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Fs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데 얘는 또 하필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안 변하고 탄소 포텐셜 에너지는 아예 없죠. 그래서 여기 우변에는 원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요 값이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역시 물리학 원 시간에 했던 건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로 마찰이 없는 빗면, 곡면이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 경우에 중력만 작용하진 않습니다. 수직 항력도 작용하죠. 하지만 이 수직 항력이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 되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얘가 곡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르래요. 도르래 같은 경우도 이것도 물리학 원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왜 그래? 머리가? 괜찮아. 그건 미래의 식량 자원인데 잘 아껴도. 자, 요거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이 도르래는 무시무시한 도르래고 이 실도 무시무시한 실이고 공기장 무시하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질량 라지 m이 스몰 m보다 더 커서 얘는 점점 내려가고 얘는 점점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A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A만 놓고 보면 A는 아래쪽으로 움직여요. 중력만 일을 합니까? 아니죠? 장력이 일을 합니다. 장력이 어떤 일을 해요? 음의 일을 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B만 놓고 봅시다. B만. 딱 B만 보세요. 자, B만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 중력위의 다른 힘인 장력이 양의 일을 하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 장력이 일을 한 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같겠죠. 왜냐하면 장력은 크기가 같고요. 장력이 한 일의 크기가 같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가니까. 근데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죠. 그래서 A, B를 합쳐서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A는요 내려가잖아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죠. 근데 점점 빨라지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요, 그 다음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두 개 합치면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러면 감소량이 커야 돼요? 증가량이 커야 돼요? 네, 감소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큽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자, 힌트를 줄게요. 자, B는 위로 올라가죠. 자, B는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근데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하고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같죠. 부호만 반대고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합쳐야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서로 빼줘야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그리고 감소량에서 증가량을 빼줘야 되죠. 그러면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방금 한 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좀 약간 요 도르래하고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관련된 계산 안 하고 개념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거의 다 아마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요 용수철은 무시무시한 용수철이에요. 자체 무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도 원래 길이인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질량 이민 물체를 달면 ED만큼 늘어나서 정지 상태로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니까 mg가 2kd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식이요,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이 이 문제를 푸는데 키포인트가 되는 게 이걸 이용하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용수철도 일을 하고 탄성력도 일을 하고요, 중력도 일을 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을 이용하면 자 보세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입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근데 요 두 관계를 이용하면 mgh를 전부 다 2분의 1 kx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2분의 1 kx 제곱을 전부 다 mgh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할 때 요 관계식이 쓰입니다. 그리고 얘를 d만큼 더 잡아 당긴 상태에서 놓잖아요. 그럼 얘가 새로운 평형 중심이 돼요. 진동 중심이 돼서 이 상태에서 d만큼 잡아당기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d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 플러스 d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때 얘의 최대 속력은 요 평형점을 지날 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는 지금 이 순간은 탄성력하고 중력이 같죠. 근데 여기보다 내려가면 중력은 그대로예요. 중력은 그대로인데 탄성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래쪽 지점은 탄성력이 중력보다 큰 구간이에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운동 방향이 윗방향인데 합력 방향도 윗방향이에요. 그래서 속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 평형점을 지나면 운동 방향은 그대로 윗방향이에요. 근데 얘를 지나면 탄성력이 중력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합력 방향은 아랫방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합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이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순간 이후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순간을 구해보면 물체가 다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고요. 그러면 다순간과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을 쓰면 속력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력 V를.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물체의 위치가 가장 낮을 때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 잡으면 돼요. 이때 얘를 높이를 0으로 잡으면 다 순간은 정지 상태였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0이었죠. 그럼 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K의 변형된 길이의 제곱을 하면 되는데, 이때 변형된 길이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변형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3D가 되죠. 3D. 저랑 동갑인데요. 3D.
예. 기안84랑 동갑이었어요. 84년생. 예, 쌈디. 예. 제 친구죠. 예. 저는 잘 아는데 제 쌈디는 저를 잘 모릅니다. 예. 쌈디.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은 얘가 ED만큼 늘어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K의 ED의 제곱 그리고 얘가 D만큼 올라갔으니까 mgd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속력이 2분의 1 m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의 v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맑은 고를 없애면 이제 전부 다 2분의 1 kx 제곱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맑은 고 대신에 k 곱하기 2d 힘의 평형식을 통해서 mg 대신에 k 2d를 넣으면 이게 역시 kx 제곱꼴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kd 제곱, 얘도 kd 제곱, 얘도 kd 제곱이니까 요 v를 k와 d 그리고 m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KD 대신에 MG를 집어넣어서 KD 대신에 2분의 1 MG를 집어넣어서 전부 다 MGD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M하고 K하고 D로 V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 과정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 순간 이후 평형점을 지나서 D만큼 더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다 순간에서부터 H만큼 올라가 가지고요. H만큼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멈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멈췄으니까 요때 이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이때 늘어난 길을. 그럼 이 X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요 길이가 총 얼마예요? 요 파란색 길이가 2D하고 D를 더해서 3D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의 요 염수철에 변형된 길이는 3D 빼기 H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랑 2분의 1 k의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없죠. 여기도 멈춰 있는 상태고 여기도 멈춰 있는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는 둘 다 0,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볼게요. 그러면 다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역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2분의 1의 K의 3D의 제곱.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2분의 1의 K의 3D 빼기 라지 H의 제곱.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역시 요 맑은 고 대신에 이제 아까 그 힘의 평형 조건에서 mg가 K 곱하기 2D였죠. 이걸 집어넣으면 K는 다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H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나와요.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냥 생략하고 그래서 구하면 H가 2D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 D만큼 올라갔을 때고 거기서 D만큼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끝난 줄 알았죠? 교과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교과서가 나옵니다. 64쪽. 그래도 우리가 돈 주고 샀으니까 써먹어야죠. 우리 물리2 교과서 64쪽 예제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전동기와 고정도르래를 이용하여 정지해 있던 질량 4kg인 물체를 100N의 힘으로 당겨 2m만큼 들어 올렸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지금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럼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면요. 그 이 1에는 합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도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력이 한 일에 이미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관련된 양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 운동 에너지 정리 쓸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2를 구할 때 합력이 한 일을 정확하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요. 장력이 100N 작용하죠. 그죠? 그 중력이 40N 작용하죠. 그러면 접촉에 의한 힘, 장력, 그리고 원격 작용, 중력 다 표시했죠. 합력이 몇 뉴턴입니까? 합력이 60N입니다. 몇 미터 이동했어요? 예, 2m 이동했죠. 끝났습니다. 요게 델타 K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래서 끌어올렸을 때 운동 에너지는 120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